제가 이런 카메라 같은데 드론에 달아가지고 드론이나 비행체에 달아가지고 전파로 하나는 금속 탐지, 무기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이렇게 들어가거나 여러 상 카메라까지 다 탑재를 해서 같이 탑재된 버전 아니 두 개가 있는 버전 싼 마이로 싸게 각각 역할을 합니다. 집안의 CCTV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겠네요. 집안에 이렇게 누가 들어온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보를 그때마다 내주거나 여기서 목소리를 이렇게 하거나 경보음을 내주거나 경보기까지 같이 겸하는 CCTV 만드시면 되겠죠. 사람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를 인식해서 여기다 녹음해 갖고 하거나 이렇게 통화를 여기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이런 그래서 경고를 말이시죠. 그렇게 CCTV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에도 이 기능을 쓸 수 있다. 전파로 이렇게 탐지하는 카메라에다 통신 장치를 만들 통신칩을 넣어서 인터넷망이나 스마트폰 연동해서 보내기 하시면 현재 실시간으로 찍는 걸 그대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닷속에 유선줄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찍거나 유선 이렇게 바닷속에 유선줄을 뭐 부표나 선박에서 내려 가지고 100m, 200m 모델 이렇게 300m도 괜찮죠. 1km도 괜찮아요. 내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잠수부들끼리 통신할 수 있다는 광산 같은 데서 이렇게 제한 매몰된 데서도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선줄을 기반으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어떤 흡수를 해서 다 그것도 서비스를 해주면 되거든요. 뭐 워키토키를 해가지고 워키토키에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가지고 하거나 워키토키에 이렇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오고 가는 모든 이렇게 어떤 전파의 파일이든 정보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자기 파일인 걸 알고 딱 비밀번호를 붙이는 거죠. 비밀번호 붙여갖고 제가 하거나 어떤 기기 안에서 뭐 바이오스다, CPU, GPU 등 이렇게 펌웨어들이 있잖아요. 펌웨어들조차도 또는 모든 프로그램,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든지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든 자기 그 파일들에 전부 다 번호를 비밀번호를 붙여 앞에다 보통 붙이면 좋죠. 뒤나 막 옆에다 해도 상관없고 그 파일이 있어야 없는 거는 이렇게 해킹 파일로 간주하고 제가 법적으로 의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전파 통신 유선 무선 오고 가는 파일에 번호를 붙이는 비밀번호를 붙이는 방법 드론 같은데 접근이 조정 못하기 위해서 암고어 해가지고 암고어가 먼저 인식이 돼야지 통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암고어가 자기 얼굴일 수도 있고 목소리 인식 열려라 참게 비밀번호 방식일 수도 있다. 현관문 디지털 키라든지 회사에 출입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거나 금고에도 이 적용을 할 수 있다. 금고에서 카메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만 이렇게 인식을 한다든지 열 수 있다든지 아니면 경보하거나 112 신고가 나한테 스마트폰 연동해서 보내줍니다.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가 인식을 해서 차량을 연락할 때도 이와 같은 기술을 쓰거나 차량을 파손할 때 나한테 일정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동영상 통화 방식으로 영상 통화 방식으로 보내주거나 그것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는 영상 전화 동영상 통화를 저장 기능이 없는데 일정 시간을 저장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곧바로 보이는 것을 저장한다는 거죠. 카메라로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 기능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영상 통화 기능을 저장하는 기능은 없어요. 하시면 저기 부재중 동영상이라는 게도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전파로 경보하는 이런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확성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스피커 플러스 확성기의 결합을 통해 스피커에서 얘기를 한 거를 마이크 스피커에 확성기를 통해서 확성해 준다. 확성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러 개 언어프 할 수 있고요. 확성기 여러 개 동하면 송해를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초음파에 일정 구간 초음파는 사라지고 초음파에다 소리를 실어서 이제 그 초음파 확성기를 스마트폰에 두거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초음파를 보내서 내 목소리를 실어서 저로 보내준다. 10군데도 보내줄 수 있어요. 10군데도 방향을 정해가지고 군에 있어서 확성기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에 되게 초음파 플러스 이렇게 소리를 실어서 보내서 원하는 지역에 투영하거나 10대, 20대, 100대를 한꺼번에 그 지역에 넣어가지고 소리 왕 했는데거나 정신을 혼란케 만들거나 공포에 질리게 하는 영화, 공포 영화 이렇게 그 소리도 넣어줄 수 있거나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그런 것도 하나 짐승을 쫓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초음파 경보기인데 초음파에다가 경보기를 이렇게 초음파를 그쪽 원하는 지역에 짐승이 들어온 것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짐승을 목소리를
왜 아주 시끄러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내쫓을 수도 있다. 또는 자기 병사인데 이게 휴대용으로 이렇게 초음파를 목소리를 초음파에다 목소리를 실어서 보내는 기능이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하면 개인 휴대용으로 돼가지고 그쪽으로 차량에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비행체에 싣고 다니면서 비행체 특정 뭐 이렇게 목적 하늘에 있으면 이쪽 밑에다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초음파는 일정 거리를 지나가면 소멸이 되는데요. 그거는 목소리만 딱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녹음된 소리, 저장된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서로 파형이 틀린 초음파를 갖다가 섞어 쓰면 보다 멀리 간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서로 파형이 되는 조주파를 갖다가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2개, 3개, 5개, 10개 또는 100개에 실어가지고 동영상 1개 정보다 그러면 암호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영상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가지고 각각 분산해서 보내서 다시 합산하는 통신 방법을 쓸 수 있다. 이것은 조주파는 멀리 가니까 서로 파형이 되는 조주파를 묶어서 쏘는 방법도 있다. 여러 개 이렇게 다시 합산해 준다. 무선 전력 송수신에서도 조주파 100만 개 보내거나 100개, 1000개를 보내서 무선 전력 송수신 할 수 있다.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1번부터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같은 파형이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전력 송수신에서도 그러하다.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쓸 수 있고요. 하나의 전파보다는 이게 3개, 4개, 5개라고 수용만 할 수 있다면 그걸 전력화 시킬 수 있다는 안테나 같은 것도 이렇게 스카이라프 유성 안테나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어몽건홈을 봐준다고 그랬죠. 또는 볼록볼록하게 해서 안테나 기능을 갖게 한다. 그래서 차량용, 수신용 이렇게 긴다란 안테나도 그렇고 안테나 종류에 상관없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보다 송수신이 잘 됩니다. 태양전지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볼록볼록하게 평면보다는 볼록볼록하게 전기가 좀 더 많이 충전이 되거나 오목오목하게 해서 충전이 되거나 굵은 구리줄이나 알루미늄의 알루미늄줄 이렇게 해서 고속 전선송으로 만든다. 구리나 이런 데다가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 좀 더 금속을 더 추가해서 여기서 전기가 충전이 돼야지 뽑아 쓸 수 있다. 고장이 너무 잘 나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누전 차단기를 달자 그랬더니 여기다 달으셨더라고. 여기다 다는 거예요.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다 답니다. 여기다 불나요. 그래서 저도 뽑아버려서 탔는 거라서 여기다 다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만드실 건가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전파의 송수신 구조에서 배터리 같은 배터리 입출력에서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전력을 입출력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충전 속도도 빠르고 방전 속도도 빠르다. 이것을 110이라고 그래봐요. 하나는 활성선이 하나는 중성선인데요. 이것을 2개를 합치면 확 불나요. 합성이 나서 불나는데 이거를 콘센트 금속을 흘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금속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금속이 양이 적으면 그만큼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굵은 놈을 쓰거나 금속을 좀 더 저장을 이렇게 현재 있는 형태를 변경시켜서 금속을 좀 더 추가해야 돼요. 각 금속은 밑에 세로로 있고 이렇게 위에 가로로 있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속을 좀 더 추가하거나 두께를 좀 추가한다는 거죠. 이것도 두께를 두껍게 해주거나 오돌도돌하게 하거나 밴딩식으로라도 금속을 추가해주거나 굵은 구리줄을 그어주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배터리 입출력 장치에서 이것을 그래서 2개 꼽아도 되는 거. 110이라고 가상을 해봐요. 110, 2개 또는 4개 꽂아도 되는 8개 꽂아도 되는 거에서 콘센트 방식으로 금속의 전기를 흘려보내서 전압을 승합시키거나 110을 미국이다 그러면 110, 220으로 금방 만든다는 거죠. 또는 감압, 전선의 굵은 구리선을 하나짜리 두꺼운 자리를 쓰면 이렇게 110이 들어가고 이렇게 중간 놈을 쓰면 50이 들어가고 얇은 놈은 10이 들어간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감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는 하나의 전기 구리선이 이렇게 40이 들어간다 그러면 4개를 하면 160이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전선의 가닥수를 가지고도 언오프해서 잘 할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전자 해로기판에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로봇 같은데도 배터리가 20개 있다. 몇 개를 연결할지에 따라서 배터리가 한 개당 100씩을 전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몇 개를 연결할지에 따라서 이것이 전력이 틀리게 공급되는 기술을 쓴다. 여기 20, 30, 40 이렇게 부분적으로 앞으로 이 기술이 쓰인다는 거죠. 자동차 배터리도 5개다 그러면 5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한 개에서 갖다 쓸 때 100씩을 전기로 공급한다고 봐요. 2개에서 갖다 쓰면 200이고 3개에서 갖다 쓰면 300이라는 그런 식의 금속에다 전기를 흘려보내갖고 충전해서 자유롭게 강하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약하게 인버터에도 쓰고 컨버터에도 씁니다. 이 기술을 모든 배터리에 이것을 쓰게 될 거다. 그래서 자동차 야용 파워뱅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5개라고 봐요. 그것도 한 개 연결할지 2개 연결할지 여튼 5개 언오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모든 배터리 종류에는 이 기술을 쓴다. 남의 기술을 모든 가전에는 다 들어가요. 스피커에 미니 배터리가 이렇게 금속 배터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전력을 콘센트 방식으로 전력을 흘려가지고 강하게 갖다 쓸 수도 약하게 갖다 쓸 수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배터리 또는 MACC 전력을 충전해서 거기다 쓴다. 이렇게 컴퓨터 안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금속 배터리 아니면 일반 배터리가 들어가서 리튬 배터리처럼 발화하는 건 말고 금속 배터리가 안전해요. 금속 절연 구조, 금속 절연 수십 개나 수백 개에서 서로 연결 통로를 만들. 이것도 연결 통 아래에 금속과 유리 금속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통로를 전기가 계속 이렇게 흐르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수십 개나 수백 개 이렇게 금속 절연 이렇게 했을 때 연결 통로를 해서 전선이 계속 돌아다니는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MLCC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금속 자체를 대중소 만들 때부터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를 넣어주거나 자철석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자철석을 건드려서 전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어요. 또는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크기를 대중소 넣어서 전이차를 만들어서 전기가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데 전기선 통신선도 그렇게 만들어요. 모터의 구리선도 그렇게 만들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것을 보시면 앞으로 이게 모든 배터리 구조에서도 금속을 약간 추가로 두텁게 해서 이거를 전기를 축적해서 다음 배터리로 충전이 빨리 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통신선에서도 그래 CPU 같은 데서도 하시면 이게 이제 좀 더 두껍게 회선보다 두껍게 만들어진 게 전력이 보다 많이 충전된다 아니다 많이 충전된다 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통신선을 CPU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선을 배터리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전파로서 경보를 한다 그랬죠. 전파를 경보를 하는데 전파로 이렇게 CCTV 같은 것도 집안에도 그렇고 경보 기능을 줘가지고 그것을 따로 기록하는 사람이 출연하든지 출연하지 말아야 기록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경보 기능을 주는데 하나는 전파로 이제 군의 무기다 그러면 전파로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포착을 했잖아요. 금속 탐지 사람 탐지 그럼 이게 장갑차냐 뭐냐에 따라서 전파를 갖다가 한 개 보낼 거를 얘를 갖다가 400개를 보낸다라는 거죠. 한 개 보낼 거 400개를 보내가지고 전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특정한 목표를 해야 되겠죠. 동적이면 동적, 서적이면 정확하게 400개를 보내서 전파를 안에 있는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충격 실시하거나 적군의 숫자가 많다 그러면 특정 100m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를 10,000개를 보내서 다 태워버려서 순식간에 다 절멸시킬 수 있습니다. 음파 같은 데도 들리는 가청 음파가 있고 들리지 않는 음파가 있는데요. 거기다가도 음파의 종류를 섞어가지고 서로 파행이 드는 음파를 초음파를 뭐 이렇게 모든 음파는 다 되는 거예요. 음파 플러스 서로 파행이 드는 이렇게 어떤 마이크로파 또는 이렇게 조주파 모든 전파의 종류를 틀린 걸 섞어주면 강한 고열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마두로 대통령 잡아올 때 이 기술을 전자전기에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제가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전파를 보내가지고 숫자를 디도스 공격처럼 전파 디도스 공격을 10,000개짜리 보내 특정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어요. 또는
한 도시를 겨냥을 해가지고 전파를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보내서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파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아요. 네, 기술로 저주파를 10,000개, 10만 개, 1000만 개에서 무선 전력 송수신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쪽 행성에도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주파는 멀리 가요. 그래서 레이사 레이더에서도 이 방식을 쓴다. 저주파를 서로 파행이 되는 저주파를 쏘거나 저주파로 숫자를 디도스 공격해서 레이더를 감당할 수 없는 전파 플러스 전기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전파를 보내서 또 서로 파행이 되는 전파를 강하게 뒤섞인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금속에 나오면 융합 반응, 고열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파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이걸 저주파는 길이가 길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현재는 에이사 레이더의 탐지 능력과 공격 능력이 전자전 능력이 강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또는 서로 파행이 되는 레이저파를 같이 섞어서면 머스크 위성통신의 통신거리가 송수신거리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한 지상에서도 그럴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조명도 전구 방식, LED 방식,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주면은 대중소로 만들어주면 융합빛이 일어나서 난방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온오프에서 대짜리 킨데 중짜리 킨데 세우짜리 킨데에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하거나 여기 전기가 약한 전기보다 강한 전기가 받아들여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전기를 강하게 주려면 이것을 강하게 빛이 발하고 약하게 하거나 이렇게 중간 정도거나 조절하는 이런 전구나 LED 전구를 만드시면 제 기술. LED 전구나 레이저 전구, 레이저 발광다이드, 이렇게 LED 발광다이드 전력을 강중량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전구 방식 LED 전구나 레이저 발광다이가 40개다. 그럼 20개만 튼다든지 10개만 트니 40개만 트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온오프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틀지에 따라서 또는 대짜리, 중짜리, 숫자리에 따라서 틀리게. 이것은 자동차 조명이나 대공 방어망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동으로 이제 전파가 카메라 인식으로 하든지 이게 전파로 이렇게 탐지를 했다. 하나의 금속 탐지 사람들 그쪽에다 음파를 보내가지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강하게 초음파에 실어도 되고요. 초음파에 실어가지고 목소리를 실어서 강하게 목소리에 집중돼서 호통을 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100m 떨어진 데다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데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유선으로 있거나 또는 무선으로 전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스피커다 그러면 이렇게 스피커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안에 미니 스피커를 4개를 넣어가지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동시에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유선이나 무선. 이 안에서도 무선 처리가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온오프에서 4개를 전부 키면 소리가 크고 1개만 키면 소리가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 이제 금속 배터리 같은 것이 하나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MLCC 기술이. 그래서 금속에다 전기를 충전시켜서 하면 콘센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3개를 꽂았으면 220짜리 3개를 꽂았을 수 있잖아요. 금속에다 전기를 충전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220 연결하면 3개를 1개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금속에다가 전기를 콘센트에다 흘려놓으면 3개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 미니 스피커 4개짜리를 안에 놓고 동시에 전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1개만 쓸 수도 있고 2개. 그럼 여러 대가 하니까 소리가 작은 그 크기라도 엄청 소리가 커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TV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도 할 수 있고 또는 스피커에다 확성기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다가도 진동판에다가도 오목헌음을 파주거나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 평판에도 마찬가지다. 악기 같은 데도 오목헌음을 파주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물을 넣어주거나 유리석영 코팅 예사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주거나 이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기타, 첼로, 바이올린 뭐 이런데 나오는 구멍을 대지 하나잖아요. 여러 작은 거 큰 거에 나서 소리를 틀리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악기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하다. 유리석영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매끄러운 코팅을 해서 반사율을 좋게 한다. 청아한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를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는 거 또는 이렇게 이런 스피커 구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내가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선이나 무선으로 워키토키 방식 또는 스마트폰 방식으로 해서 회사 곳곳에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정 사람에게. 회사 내에 사원의 데스크 책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쌍방향으로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얘기를 해주는, 유선 무선 둘 다 가능하다. 스마트폰 번호처럼 번호를 부여한다.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쪽만 서로 통화하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이렇게 경원 워키토키다 그러면은 등록된 사람,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신하고 목소리 등록, 인식, 이렇게 비밀번호만 공존하게 군에서 쓸 수 있겠죠. 워키토키나 스마트폰을 군에서 쓸 때 이 기술을 씁니다. 전체 100명이다. 100명 모두가 듣는 공지전파, 10명 이렇게 하는 회의전파, 각각이 통신하는 통신전, 하나는 영상 파일을 보내는 전파, 하나는 영화 전파, 뭐 이런 영화 보는 이런 게임 전파, 이런 게 각각 분할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내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데스크탑에도, 노트북, TV에도, 로봇에도, 드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서 전용선을 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PC방 전용선처럼 전용선을 쓴다. 뭐 이렇게 CPU나 GPU, DRAM, 이렇게 HDD, SSD 있다고 봐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데스크탑 이런 데 있는데 각각의 PC방 전용선처럼 유선 케이블을 광섬유일 수도 있어요. 광섬유선을 각지 전용선을 줘가지고 빨리 통신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판에 놓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SATA 케이블을 통해서 DRAM이라든지 이렇게 HDD가 연결되다 보니까 SATA 케이블의 통신 포트가 작아요. 그래서 PC방 전용선처럼 두꺼운 놈을 해가지고 초고속 통신을 하시면